혹시 매일 클라우드 오퍼스로만 돌리고 계신가요? 근데 같은 작업을 비용은 85% 더 싸게, 성능은 오히려 2배 이상 좋게 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엔트로픽이 공식 벤치마크로 직접 증명한 숫자입니다. 자, 답은 제일 좋은 모델 하나만 쓰면 된다는 그 상식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AI 쓰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4월 9일에 엔트로픽이 공개한 클라우드 어드바이저 전략입니다. 자, 이거 핵심은 비싼 오퍼스 모델을 모든 단계에서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소넷이나 하이쿠 모델이 그 실행을 맡다가 정말 판단이 어려운 그런 순간에만 오퍼스에게 조언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단순한 비용 절감 팁처럼 보일 수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컸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AI를 쓰는 방식이 하나의 똑똑한 모델 중심에서 역할이 분리된 시스템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클라우드 어드바이저가 뭔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넷이나 하이쿠 같은 가벼운 모델이 실행을 맡고 있다가 판단이 어렵거나 방향 수정이 필요한 순간에만 오퍼스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기술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의 모델을 따로 호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API 호출 안에서 전부 모든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동 방식을 보면 먼저 엑세큐러가, 그러니까 실행 모델인 그 소넷이 태스크를 받아서 진행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도구도 쓰고 결과도 처리하고 스케일도 쓰고 계속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가 어려운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소넷이 서버 쪽에서 자동으로 어드바이저 툴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엔트로픽 서버에서 오퍼스가 지금까지 현재의 대화 맥락을 보고 전략적 조언을 짧게 돌려줍니다. 보통 400에서 700 토큰 정도로 짧게 답하고 소넷은 그 조언을 받아서 다시 실행을 이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직접 오케스트레이터를 짜야 했습니다. 모델 A 호출하고 결과 파싱하고 조건 분기 만들고 모델 B 호출하고 다시 합치고 이런 걸 전부 개발자가 직접 구현했어야 했죠. 근데 이제는 API 호출 한 번에 도구 하나 추가하는 것만으로 이 전체 구조가 서버 안에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의 반응이 컸던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요? 엔트로픽이 공개한 벤치마크를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코딩 벤치마크인데요. 소프트웨어 벤치 멀티링구얼에서 소넷이 단독으로 돌렸을 때 72.1%였습니다. 여기에 오퍼스 어드바이저를 붙이니까 74.8%로 올라갔습니다. 2.7포인트 상승이면서 오퍼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단독으로 돌리는 것보다 11.9% 더 저렴했습니다. 즉 오퍼스급의 퀄리티를 소넷의 가격대에서 얻은 겁니다. 근데 더 인상적인 건 하이쿠 쪽입니다. 브라우즈 컴프라는 벤치마크에서 하이쿠 단독은 겨우 19.7%였는데 오퍼스 어드바이저를 붙이니까 그게 41.2%로 올라갔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뛰었죠. 그리고 비용은 소넷 단독 대비 85% 더 저렴했습니다. 물론 하이쿠랑 어드바이저 이렇게 같이 쓰는 게 소넷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그 절대 점수는 낮습니다. 하지만 대량 처리가 필요하고 비용이 핵심인 상황이라면 이 정도 퀄리티 향상을 이런 가격대에서 얻는 것은 꽤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비용 대비 퀄리티를 극대화하고 싶으면 소넷 플러스 어드바이저를 쓰시고 대량 처리해서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싶으면 하이쿠와 어드바이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잡한 설계나 초기 플래닝은 여전히 오퍼스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려운 작업이 3단계라고 봅시다. 정말 어려운 판단이 필요한 건 첫 단계인데 그 다음은 실행, 정리, 포매팅 같은 일입니다. 이때 첫 단계가 어렵다고 해서 나머지까지 전부 다 비싼 모델로 돌려버리면 사실 이건 낭비입니다. 조직적으로 봐도 그렇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시니어가 들어와서 하지만 방향이 정해진 뒤에 반복 실행까지 시니어가 붙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에이전트 시스템이 망가지는 이유도 이게 비슷합니다. 모델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경로를 오래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이쿠 같은 모델이 잘못된 전략으로 계속 반복하고 같은 패턴만 재생산하고 물론 목표는 맞는데 접근이 틀어지는 시기죠. 이때 필요한 거는 더 오랜 시간 추론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한 단계 위에서 경로를 교정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어드바이저 구조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게 좋은 모델을 쓰지 말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 설계하거나 아키텍처를 짜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 비용이 나는 작업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처음부터 오퍼스를 쓰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오픈클로우 이번에 설치할 때 셋업할 때 비용을 아낀다고 하이코로 해보려고 하고 어려운 일만 매뉴얼리 오퍼스에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짜놓았는데 우선 설계도 너무 오래 걸렸고 하이코가 많은 경우에 언제 오퍼스를 콜할지 이것조차 잘 캐치하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코덱스 5.3, 5.4 모델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니까 훨씬 더 빨리 제가 원하는 프로덕션 레벨로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코드로 보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우선은 모델 컴패러빌리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엑스큐러와 어드바이저 모델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드바이저는 실행자보다 하이 모델, 동등하거나 더 좋은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쿠, 오퍼스나 소넷 오퍼스, 그리고 이분 실행자 엑스큐러를 오퍼스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전히 아직은 베타 기능이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방식은 여기 보시면은 API 콜 하실 때 여기 툴 기능 보이시죠? 여기에 타입에 어드바이저 2026 3월 1일 이렇게 넣으시고 네임 어드바이저 넣으시고 어떤 모델로 어드바이저를 셋업하실지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은 하이쿠나 소넷이 알아서 일하다가 필요할 때 오퍼스에게 물어보고 다시 이어갑니다. 여기 몇 가지 실전 팁이 또 있습니다. 첫째, 맥스 유즈의 파라미터로 어드바이저 호출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API 요청 하나당 어드바이저를 최대 몇 번까지 호출할지 정하는 건데 엔트로픽이 권장하는 건 코딩 태스크 하나당 2번이나 3번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효과를 보면서 비용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용 구조가 중요합니다. 큐러인 소넷 토큰은 소넷 가격으로 어드바이저인 오퍼스 토큰은 오퍼스 가격으로 각각 청구됩니다. 그런데 어드바이저가 돌려주는 답은 보통 400에서 700 토큰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전체 작업에서 오퍼스 토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니까 총 비용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프롬프트 캐싱을 걸 수 있어요. 어드바이저가 같은 대화 맥락을 반복해서 읽는 걸 방지하는 건데 호출 3번 이상이면 캐싱을 켜는 게 이득입니다. 자, 네 번째, 어드바이저의 답변을 더 짧게 만드는 팁이 있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에 어드바이저는 100단어 이내로 답하고 설명 대신 번호 매긴 스텝 같이 이렇게 한 줄 넣으면 아웃풋 토큰이 35%에서 45% 줄어듭니다. 사실 이 어드바이저 도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보여주는 방향이 좀 중요한데요. 이전에는 이런 역할 분리를 하려면 개발자가 바깥에서 직접 오케스트레이션을 다 짜야 했습니다. 모델 호출 순서 정하고 분기 만들고 결과 합치는 그런 코드 직접 구현했어야 됐는데 이제 API가 이 구조를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서브 에이전트 만들어서 쓰고 계시고 저도 오픈클로우에서 executor, coder, researcher, orchestrator 다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API 자체가 이런 구조를 흡수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앞으로 AI 도구들이 진화하는 그런 방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단일 모델 성능 경쟁에서 이제 역할이 나뉜 시스템 설계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의 어드바이저의 흐름은 최고 모델을 쓰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핵심 AI가 하나의 모델을 고르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역할이 나뉜 시스템을 설계하는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 모델의 랭킹을 외우는 것보다 어떤 워크플로우에서는 플래너, 어드바이저, 엑스큐러로 어떻게 나눌지 그런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AI를 더 잘 쓰는 사람과 그냥 비싼 모델만 쓰는 사람의 그런 차이를 만들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드바이저 툴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또 다음에 좋은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맥스 위드 아이잭이었습니다.